김태훈의 게으른 책 읽기. 이번 코너는 리리드 시간입니다. 네, 다시 한번 책을 꺼내보는 그런 시간이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뭐 꺼내보긴 하는데 버리는 책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책 읽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이라는 것도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티셔츠 한 벌을 살 때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면서 사게 되는데, 과거에 샀던 책들은 더군다나 뭐 지금도 그렇게 윤택한 건 아닙니다만 옛날에 진짜 돈 없었어요. 가난하던 시절이라 책 한 권을 참 여러 번 들었다 놨다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골라 샀던 책들이고, 그러다 보니 그 책을 아주 꼼꼼히 읽어 나왔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그 책의 내용과는 또 별개의 문제로 그 책에 대한 어떤 애정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책은, 야, 이런 책이 이제 서재에 있다는 건 이제 환자라는 거예요. 문홍집 교수가 쓴 바둑의 발견이라는 책입니다. 이따가 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작가가 리뷰를 찾아봤는데 리뷰가 거의 없대요. 왜냐면 책도 그렇게 많이 팔지는 않았고, 부키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바둑을 두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는 더 곤혹스러운 책이고, 뭐 거의 읽지도 않으실 거예요. 바둑도 안 두시는 분이 이런 책을 굳이 뽑아서 보실 일은 없을 것 같고, 바둑을 두시는 분의 입장에서도, 저도 바둑을 조금 둡니다만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면 세계 최강의 기사라고 했던 오청원 선생과 그 기타니 선생의 어떤 기보를 중심으로 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바둑을 좀 아는 사람이 보기에도 사실 만만한 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단순하게 바둑 해설서냐? 그렇다면 굳이 제가 이 책을 가지고 나갔을 이유가 없겠죠. 이 책은 바둑 해설서가 아닙니다. 뭐 현대 바둑의 이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바둑을 통해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은유적으로 드러내는 제 개인적으로 아주 명저입니다. 제가 경향신문에서 연재했던 책 읽기 365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이제 말하자면 이제 한 명이 자신의 인생의 책 한 권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그래서 365일 동안 365명이 365개의 이제 책을 소개하는 그런 코너였는데, 제 차례 때 제가 소개했던 책이 바로 이 책이었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19 곱하기 19의 세계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9줄과 19줄로 이루어진 이 반상이라고 불리는 소위 바둑판의 세계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바둑판 위에서 뭐 인생을 배웠다, 뭐 고대 전략가들은 바둑판 위에서 돌을 가지고 전략을 짰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바둑판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우리 인생을 은유하는, 상징하는 또 하나의 이제 독립되어 있는 어떤 하나의 세계인 거죠.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바둑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현대적인 의미를 혹은 고대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바둑판이요, 19줄 19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1년에 12달과 일주일에 7을 합쳐서 19줄로 되어 있다. 그리고 19 곱하기 19로 하게 되면 361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중앙에 1000원이라고 하는 우주의 가장 근본인 1이라는 숫자가 있고, 나머지 360은 소위 변화의 숫자, 회전하는 숫자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흑과 백, 번갈아 두는 것은 바로 음양을 이야기한다. 심오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제 딱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아, 바둑을 배워봐야겠다 라는 어떤 사람들과 진짜 고루하다, 지금 이 휴대폰으로 수백만 가지 게임을 할 수 있는 시대에 무슨 바둑이냐 라고 하는데, 바둑은 절대로 고루한 게임이 아닙니다. 이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신이 인간에게 내려준 최상의 게임, 바로 그 게임인 바둑은 수천 년 동안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그 발전 과정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라고 말합니다. 바둑을 두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바둑엔 여러 가지 어떤 형태의 류라고 하는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뭐 중앙을 중시해서 아주 큰 세력을 형성했던 다게미아류라고 하는 바둑도 있고요. 그래도 실리가 중요하다, 말하자면 어떤 명예니 무슨 권력 이런 것보다 결국은 현찰, 캐시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삼선 밑으로 기었다라고 해서 소위 지하철 바둑이라고 불렸던 고바야시의 바둑. 변화를 중시해서 끊임없이 반상을 돌아다니면서 남들이 예측하지 못한 수를 뒀던 조훈현 구단의 수가 있는 반면에 상대가 언젠가는 반드시 실수할 것이다를 믿고 한 판의 바둑을 아주 길게 사소한 어떤 이득을 탐하는 게 아니라 기다렸던 돌부처 이창호의 바둑도 있습니다. 이런 바둑에 관한 모든 패러다임이 이제 출발하게 되는 현대 바둑의 어떤 패러다임이 출발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오청훈 선생과 기타니 선생의 대국이었습니다. 그 치수고치기라고 하는 그 유명한 대국을 통해서 결국은 신포석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론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현대 바둑이 만들어졌다라고 책은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 각각의 수들을 통해서 자, 이런 상황일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저런 상황일 때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의 요지는 결국 바둑판 위에서의 돌의 위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인생에서 돈과 명예라는 것이 있을 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이 되는 주변의 상황과 또 현실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을 바로 검정과 하얀 이 두 개의 바둑돌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바둑에 한참 흥미를 느끼던 시절에 바둑을 공부하기 위해서 들었던 책이지만 이 책은 책을 내려놓는 순간 바둑에 대한 생각은 머릿속에서 한참 멀어진 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해줬던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둑 공부를 할 때가 아닌 인생에서 문제가 복잡해지고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혼란스러운 시절에 즐겨 꺼내들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최근에 바둑 공부 참 안 했어요. 몇 년 전에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가 대국을 할 때 2국과 5국에 대한 해설을 하기 위해서 방송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4국은 또 현장에 가서 직접 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난 뒤에 제가 뭐 이세돌 구단만큼 불세출의 기사는 아닙니다만 뭐 비교도 안 되죠. 바둑에 대해서 좀 흥미를 잃었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길 수 없는 AI라는 존재가 등장을 하자 어느 순간에 바둑에 대한 흥미가 뚝 떨어져 버렸던 거죠. 최근에 이세돌 구단이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이제 이 방송이 나갈 때는 이미 대국이 끝났을지 모르겠는데요. 인공지능과 아마 2점 젖바둑을 통해서 그 마지막 대국 3국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돌 구단의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바둑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됐다. 바둑에 대한 흥미는 잃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둑은 여전히 인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둑, 단순한 게임의 승부가 아니라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치열한 사유가 반상 위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둑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기원협회 가서요. 프로 바둑 기사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대국을 하는데 24살이에요. 5점 깔고 두는데요. 100점을 못 넣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백수를 못 넣어요. 백수를. 왜? 대마가 다 잡혀가지고요. 승부가 백수 전에 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길 수가 있죠? 24살 프로 바둑 기사한테 자존심 상해가면서 계속 바둑을 두긴 있는데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 열심히 두면 언젠가 너를 이길 수 있지 않겠니? 라고 했더니 아저씨 그럴 일은 없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천재들의 게임이기 때문에 아주 머리가 영민한 어린 시절에 배우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이길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또 바둑을 두는가? 그것은 단순한 승부를 내기 위한 게임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을 그 판 위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둑을 두지 않는 분들에겐 굳이 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바둑을 조금이라도 두시는 분들이라면 또 보시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분들이라면 이 책 한번 꼭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꽤 오래 필요한 그런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나 멋진 책입니다. 문용식 교수의 바둑의 발견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네티즌들은 별로 없다라는 그 리뷰 속에서 어떤 의견을 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평점 최하입니다. 6.8점. 네. 그러니까 별로 바둑을
즐겨 보시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좋아요. 취미로 바둑을 두는 나로서는 이 책을 읽으면서 바둑의 의미와 해석에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요즘에 과학적 논리를 토대로 다양한 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바둑의 발전 과정과 현대 바둑의 허와 실을 알기 쉽게 설명해준 책. 그야말로 감탄사를 연발하며 읽었다. 기력이 좀 되시나 봐요. 별로요. 바둑에 대해 관심 없는 사람이 읽으면 100% 이해 못하고 지루하다. 바둑을 한번 배워볼까 하는 마음에 교양서적으로 선택했지만 그대로 망해버린 책. 이 책 교양서적이 아니라 전문서적입니다. 바둑 문외한은 절대 책을 펼치지 않는 게 좋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에 관심이 없는 분인데 자동차 엔진 분해법 이런 책을 왜 봅니까? 바둑 매니아라면 강추하겠지만 바둑에 대해 1도 관심 없는 사람에겐 비추. 아빠 서재에 있는 책을 꺼내 읽었지만 한 페이지도 못 읽고 덮어버렸다. 이분 대단하신 게 한 페이지도 못 읽고 덮는데 서평은 왜 쓰시는 거예요? 문용직 교수의 바둑의 발견, 오늘 리리드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